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IT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1위를 고수해왔던 네이버가 지난달에 카카오에게 밀리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네이버의 절반에 불과했었는데 1년여 기간 동안 카카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죠. 네이버에게는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죠. 제 옆에는 함께 말씀 나눌 디스트리트의 김용영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표해주는 국내 IT 기업들이었는데 지난달까지는 그래도 네이버가 이름도 그렇고 몸집도 그렇고 카카오의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카카오가 이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와서 당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렇게 빠르게 앞설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이제 대표 IT 대장주가 된 것인데요. 예. 근데 카카오의 이렇게 성장세가 무섭긴 했었지만 사실 그동안 계속 1위를 지켜왔던 네이버의 저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이 언택트의 바람을 제대로 탔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여기에 지난 4월 이제 주식을 5대1로 액면 분할을 한 것이 이제 주가 상승에 굉장히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액면 분할로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당 가격도 낮아지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매력을 어필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액면 분할 이후에 약 2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30% 이상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네이버는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IT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액면 분할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액면 분할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잖아요. 네네. 주식을 잘게 쪼개도 실적이 받쳐줘야 주가가 오르는 것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주식값이 싸졌다고 이제 그냥 막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네. 특히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투자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면 분할과 함께 카카오의 이 성장성이 그만큼 높게 평가된 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실적만 따져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더 많은 상태인데요. 네. 그러나 이 카카오 실적의 성장세가 특히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투자 매력을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의 절대 크기보다 이 성장률에 점수를 좀 더 높이 매기고 있는 것이 이런 주가에 반영된 것이겠죠. 카카오 자회사들 관련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곧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사실 지금 대그룹이라고 할 만큼 계열사가 많은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계열사만 해도 이미 상장돼 있는 카카오 게임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여기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계열사들의 숫자를 한번 세보면은 이제 100개가 넘습니다. 현재 이제 SK 그룹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제 계열사가 많은 대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유력한 자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그 주식을 보유한 카카오의 지분 가치도 이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따라서 이제 카카오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카카오의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사가 100여 개가 넘고 또 여기에 뭐 뱅크, 페이, 엔터테인먼트까지 사업 영역도 굉장히 넓은 카카오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카카오 위력이 확 와닿았는데 저력만 보면 그래도 네이버도 만만치 않은 기업이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사업 영역만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이제 처지지 않습니다. 그쵸. 플랫폼 역량만 이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이 검색을 주무기로 하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그 역량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도 현재 쿠팡, 지마켓 등과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여기에 이제 웹툰과 같은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제 카카오나 다른 기업을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을 집계해 봤었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업 영역 그리고 실적이 비등비등하다면 역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성장성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뭐 성장성이 높은 분야들을 빠르게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말씀하신 성장성이 뭐 지금부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지금의 이 주가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회사 내부에서 키워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카카오는 이제 지금까지 적극적인 인수 합병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속도는 좀 더 더디지만 좀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반면 카카오는 이제 속도는 빠르지만 인수 합병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는 평을 지금까지 받아왔었고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이제 리스크보다는 좀 더 그 빠른 속도에 초점을 맞춰져서 카카오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도 최근에는 발빠른 투자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죠. 특히 이런 투자가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영상, 즉 OT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TT요? OT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좀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OTT 시장에 뛰어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OTT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포화 상태이고 이 진출해 있는 플레이어도 많죠.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역술적으로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은 시장이 작아서 관심을 끌지 않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시장 자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분야가 이제 넷플릭스 한 회사가 모두 장악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시장 규모가 그동안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언택트 분야이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쿠팡 플레이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말할 나위도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네이버가 과거에 이제 그 행동 패턴을 반복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영상 서비스를 내놓고 거기에 주력할 만한데 이번에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바로 CJ 계열사의 이제 OTT, CJ 계열의 OTT인 티빙의 지분의 15.4%를 400억 원을 주고 이렇게 매수를 했었죠. 네. 티빙의 지분을 매수했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OTT가 네이버에 있어서 회심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네이버는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 말씀드린 웹툰에서 이제 절대 강자를 위치했지만 그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거든요. 네. 음원 컨텐츠 분야에서는 사실 카카오의 자회사인 멜론이 이제 절대 강자의 위치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또는 유튜브 등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엔 또 이제 최근에 등장한 카카오 TV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이버가 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 존재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와 연계해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좀 더 집중해서 사업 성과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네이버가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에서 좀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넘어야 되고 유튜브도 넘어야 되고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데 그렇다면 티빙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티빙 말고 사실 잘 살펴보면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올 연초에 단행했던 이제 위버스 투자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제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의 자회사인 BNX에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그 소셜 영상 플랫폼과 이제 그 빅히트의 위버스를 통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투자도 또한 보면은 이제 기존의 네이버의 사업 진출 방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음원과 영상 모두 이 디지털 콘텐츠에서 가장 시장이 크고 그리고 좀 더 그만큼 또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이제 외부의 피를 수혈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간의 네이버의 방식과는 좀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IT 대장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가 지금 IT에게 대장주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모두 좋은 기업이죠. 이 두 회사의 분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